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5학년 2학기 3.1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잔혹하고 또 잔인하게 식민지배를 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요. 이 독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일으킨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폭력으로 평화 운동을 펼쳤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된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역사를 가르칠 때 3월 1일쯤이 되면 학생들과 교실에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이지만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3.1 운동의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3.1 운동에 대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지배당한 지 근 10년이 되던 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에게 강제합병당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무단 통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총을 찬 헌병들이 우리 조상들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끊임없는 경제적 수탈로 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넘쳐흐르던 시기였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였고 이에 일본인의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인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시기였죠. 한편 바로 몇 개월 전이었던 1918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끔찍한 대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크나큰 희생을 치른 열강 사이에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열강이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이어 소련의 레닌 역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제국주의 국가에 지배당하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알리는 등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과 약속은 대부분 패전국에게만 해당됐을 뿐이지만 가혹한 식민 지배하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겐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이에 우리 민족이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걸 전세계에 보여주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독립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해 2월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 유학생이던 최파룡, 김도연, 그리고 송계백 등의 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하지만 선언문을 낭독하자마자 대회장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대학생들을 체포했고 이에 송계백은 모자에 28 독립선언서를 감춰 국내에 들어와 조선의 33인 민족 대표에게 보여주게 되죠. 아니, 타지의 어린 학생들마저 이렇게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린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끄러움을 느낀 민족 대표들은 서둘러 준비하던 평화 시위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이에 최남선 기초,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추가한 독립선언서가 제작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미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읽으면 학생들이 태극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평화 시위를 하자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비밀리에 인쇄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거사 날짜를 정하기로 한 33인의 민족 대표. 우선 정해진 날은 고종황제의 장례식 날인 3월 3일이었으나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천도교의 대표 15인은 장례식 날 운동하는 것은 승하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며 반대했고 이에
전날인 3월 2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날은 일요일이었기에 16인의 기독교 대표들은 이날이 주일이라며 반대하게 되죠. 결국 거사의 날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경계가 삼엄할 장례식 날짜보다 이틀 이른 3월 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탑골공원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3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탑골공원엔 무려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을 해버리면 일이 커지고 폭력 시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민족 대표는 결국 요리집 태화관으로 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 후 자진 투옥하게 됩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왜 선생님들께서 안 오시지? 일이 들켜서 붙잡히신 건 아닐까? 우리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청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팔각정에 뛰어올라 독립선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어 학생들은 준비된 선언서와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간 받아온 핍박, 울분을 되새기며 가슴이 북받쳐 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억눌려온 민중의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고, 3월 10일 무렵에는 각 중소도시로, 4월 초 무렵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만주, 연해주, 미주 할 것 없이 전세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강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표방했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일본은 우리 조상님들을 전혀 평화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온 헌병들이 칼로 찌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며 심지어 육군과 해군까지 동원되어 시위가 있던 곳에는 어김없이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의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태극기를 든 팔이 잘리면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나머지 손도 잘리면 입으로라도 물고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위 횟수 1921건, 누적 시위 참가자 121만 1978명, 체포자 49,511명, 부상자 45,163명, 사망자 6,821명. 많은 희생과 상처를 안고 함께 일어난 이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참상과 한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이요, 다른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 운동,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외에서 다양한 외교적 활동과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에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신적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로 그간 우리를 철저하게 힘으로 짓밟고 눌러왔던 일본은 3.1운동과 대내적으로 펼쳐진 독립운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회유와 기만을 중심으로 한 문화 통치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9년,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의 숱한 희생이 있었던 3.1운동의 100주년입니다. 오늘만큼은
정의롭게 휘날렸던 그때의 태극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때의 함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